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사탕이요. 그 달콤한 사탕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웠죠? 사탕은 살찌는 음식이고 충치의 원인이며 건강의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상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사탕이 오히려 건강 회복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탕의 진짜 효능, 우리가 몰랐던 단맛의 치유력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단맛을 적으로만 여겨왔던 건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부터 이해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소화기관은 활동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단맛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탕 하나가 긴장된 우리 몸을 잠시 휴식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발표 전에, 시험 전에, 긴장되는 순간에 달콤한 걸 먹으면 왠지 마음이 좀 진정되는 느낌. 그게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밥 먹고 나서 단맛을 조금 섭취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단맛이 위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을 하시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소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탕 한 알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단맛이 의외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뇌 이야기를 해볼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이에요. 지방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닌 오직 당만이 뇌의 연료가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멍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배고플 때 화가 나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저혈당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상태를 행그리, 즉 배고픔과 화남이 합쳐진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신호입니다. 우리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사탕처럼 흡수가 빠른 당을 조금 섭취하면 뇌는 즉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하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충동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과식을 예방하고 폭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폭식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저하로 인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무조건 당을 끊는 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소량의 당은 뇌를 안정시키지만 과도한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하죠. 그래서 사탕은 마음의 응급약이 될 수 있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한의학에는 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가지 맛이죠.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각각의 맛은 우리 몸의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고 특정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단맛은 비위, 즉 소화기 계통을 보하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맛으로 분류됩니다.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단맛이 비장을 보양하고 기운을 완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단맛은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에 단 과일을 먹거나 엿을 조금 먹었어요. 수정과나 식혜 같은 단 음료도 즐겨 마셨죠.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단맛이 위의 기운을 정리하고 음식이 잘 내려가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위가 찬 사람들에게 단맛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위안증, 즉 위가 차가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소화력이 약하고 배가 자주 아프며 설사를 잘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성질의 단맛이 위를 데워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분들, 혹은 평소에 소화제에 의존하는 분들이라면 식사 후 사탕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의외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뭘 끊죠? 바로 당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다이어트의 기본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게 항상 옳은 방법일까요? 완전한 무당 식단은 우리 몸을 극도의 에너지 결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언제 또 에너지 부족 상태가 올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저혈당 상태가 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만들죠.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참고 참다가 결국 폭식하게 되는 거예요. 단 거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케이크 한 조각이 되고 과자 한 봉지가 되고 결국 하루 식단이 망가지는 경험해 보셨죠? 이게 바로 당 금지의 역효과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몸은 더 강하게 당을 원하게 돼요.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도 소량의 단맛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식사 후 사탕 한 알이나 꿀. 한 티스푼 정도는 혈당을 적절히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 과도한 식욕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금지된 음식이 없다는 안정감을 주죠. 실제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정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양을 조절합니다. 전혀 먹지 못하는 것과 조금 먹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사탕 한 알의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칼로리에서 30칼로리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만 걸어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단맛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과 혈당 안정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 힘들 때 단 게 당길까요?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우리 몸은 이 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해 단맛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단맛은 즉각적으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래서 단게 당기는 건 정신적 회복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지금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높아지고 결국 더 큰 폭식이나 감정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탕 한 알로 잠시 긴장을 풀고 괜찮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반응해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초콜릿 한 통을 먹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사탕 한두 개 정도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현명한 대처입니다. 단맛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안정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주던 사탕의 기억, 힘들 때 먹던 단 음식의 위로. 이런 것들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듭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영양소예요. 특히 단순당은 거의 즉각적으로 흡수됩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 직후나 장시간 금식 후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요. 이때 사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은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레이스 중에 젤리나 에너지바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극심한 피로를 느낄 때 사탕 한 알이 커피 한 잔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복합 탄수화물이 더 좋아요. 현미, 통밀, 귀리 같은 것들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하지만 급할 때는 단순당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소량의 당이 지방 연소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려면 일정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혈당이 유지되면 몸은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보다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탕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해요. 인공색소와 향료가 가득한 사탕보다는 천연 재료로 만든 사탕이 당연히 더 좋겠죠. 꿀사탕이나 생강사탕, 혹은 과일 농축액으로 만든 사탕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자일리톨 사탕도 괜찮아요. 자일리톨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천연 꿀입니다. 꿀은 사탕은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게다가 꿀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목이 아플 때나 면역력이 약할 때 도움이 됩니다. 흑당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만든 사탕도 정제 설탕보다는 나아요. 이런 천연 당류에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조금이나마 들어있거든요. 물론 양은 적지만 완전히 영양가가 없는 정제 설탕보다는 낫죠. 민트 사탕도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민트는 소화를 돕고 입냄새를 제거하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민트 사탕 하나는 여러모로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탕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사탕을 먹는 건 좋지 않아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배고파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사탕 하나를 먹으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식사 후 단맛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죠. 양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3개 이상은 과할 수 있어요. 사탕 한 개의 무게가 보통 5g에서 10g 정도니까 하루에 섭취하는 당의 양으로 따지면 많지 않은 양입니다. 물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탕을 먹고 나서 물을 마시면 입안에 남은 당분을 씻어내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탕이 충치의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먹고 나서 바로 물로 헹구면 그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천천히 녹여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씹어서 빨리 삼키는 것보다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맛을 음미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회의 전이나 시험 전에 사탕 하나로 긴장을 완화하고 혈당을 올리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어린이에게 사탕을 어떻게 허용할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게 답일까요? 사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몰래 먹게 되거나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 적절한 규칙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정해진 날에만 사탕을 먹는다거나 밥을 잘 먹은 후에만 허용한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또 사탕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건 주의해야 해요. 착한 일을 했을 때 사탕을 주는 식의 교육은 음식과 감정을 잘못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사탕을 특별한 날의 즐거움 정도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아요.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당 대사가 빠르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당 섭취는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양의 단맛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에너지원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사탕의 의외의 효능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단맛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적정량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어도 완전히 끊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계 당길 때는 그냥 나쁜 욕망이 아니라 몸이 지금 휴식이 필요하거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반응하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사탕 하나가 단순한 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작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건강한 생활 속에서 작은 단맛 하나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사탕을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가 사실은 단맛의 치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